여러분, 기초연금 제도는 해마다 조용히 바뀝니다. 그건 2026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눈에 띄게 홍보하지도 않고 문자 하나 오지 않지만 내 통장에는 아주 큰 변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나는 해당 안 되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올해는 갑자기 받을 수 있게 된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작년까지 문제없이 받던 분들이 아무 경고도 없이 갑자기 끊긴 사례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34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몇 년만 까먹어도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빡빡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 분들이나 지급이 중단된 분들, 이분들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 반면에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기초연금을 계속 안정적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은 계산에서 빠지는지, 어떤 소득은 공제가 되는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매달 34만 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이에 여러분 인생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실수 하나로 바로 탈락되는지, 이미 끊겼어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특히 중간에 말씀드릴 9가지 실수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갑자기 끊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버리면 가장 중요한 기준을 놓치게 되고 그 선택 하나로 여러분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몰라서 손해보는 일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더 빛나는 내 인생,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쉬운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초연금을 잘 알고 계시면 1번, 잘 모르셨다면 2번.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 주제를 직접 정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신청 시점입니다. 65세 생일이 지나고 3개월 뒤에 신청했더니 3개월치를 날렸다는 이야기.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이분은 65세 생일이 1월이었는데 4월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이 3개월치는 영영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단독 가구 기준 월 33만 4,810원입니다. 3개월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정확히는 100만 4,430원입니다. 이 돈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받을 때 되면 어디선가 연락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안 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안내문이 집에 도착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생일 한 달 전에 받으시고 어떤 분은 생일 지나고 한참 뒤에 받으십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정답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개월 전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기초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3월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3월분은 못 받습니다. 4월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생일 한 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한 달치를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영구적인 손실입니다. 나중에 그때 못 받은 거 지금 주세요. 라고 해도 안 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점 하나만 놓쳐도 몇 개월치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을 그냥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청 시점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기준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받을 수 있고 기준선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선이 얼마일까요? 영상을 제작하는 가장 최신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월 213만 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입니다. 이 숫자가 선정기준액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도 포함되고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는 월급 안 받으니까 소득 0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이 있으면 그 집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도 포함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가구는 월 33만 4,81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각각 26만 7,840원입니다. 왜 부부가구는 금액이 줄어들까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33만 4,810원에서 20%를 깎으면 26만 7,84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 두 분이 함께 받으면 총 53만 5,68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분만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분은 33만 4,81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우자가 추가로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두 분 다 감액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분이 함께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랑 같이 신청 안 했더니 각각 20% 깎였어요 라는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 본인만 신청하고 배우자는 나중에 신청하면 본인이 받던 금액도 줄어듭니다. 소급해서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면 처음부터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분이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를 정확히 알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건 직접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신청부터 하시는 게 빠릅니다. 신청은 무료입니다. 탈락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각각 월 26만 7,840원입니다. 부부는 반드시 함께 신청하셔야 감액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숫자를 알아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월 30만 원, 4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초연금도 함께 받으십니다. 국민연금이 아주 많아서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집 있으면 못 받는다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집 있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계산할 때 기본 재산액 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3억 원이라고 해도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을 빼면 실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환산됩니다. 소득 환산율이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 한 채 있으시고 예금이 많지 않으시고 소득이 없으시면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집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자녀 소득 많으면 못 받는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기업 다니든 사업을 하든 의사든 변호사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돈 잘 버니까 나는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자녀와 따로 살고 계시면 자녀 소득은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설령 자녀와 같이 살고 계셔도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주지 않는 한 자녀 소득은 부모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포기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한번 탈락하면 영원히 못 받는다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한번 탈락했어도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예금이 많아서 탈락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써서 예금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지금은 국민연금이 많아서 감액이 컸는데 나중에 다른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해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재산이 그대로일지라도 기초연금의 기준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기회를 보셔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드시다면 더 빛나는 내 인생을 구독해 두시면 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시니어 복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무튼 한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 많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탈락해도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오해만 풀어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론은 이렇게 알아도 실제로 어떤 실수가 벌어지는지를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줄이려고 집 팔고 바로 신청했는데 심사기간에 재산 잡혀서 떨어졌어요. 라는 경우입니다. 이분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나면 재산이 줄어드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락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 심사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심사기간이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길게는 60일까지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국세청,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자료를 다 조회합니다. 소득자료, 재산자료, 금융재산자료를 전부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파트를 판 시점과 신청 시점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간에 조회된 자료에는
아직 아파트가 그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이전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매매 계약을 했어도 등기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파트 팔았는데 왜 재산에 잡히냐고 억울해하셨지만 제도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재산을 정리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미리 처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했으면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고 그 상태가 공식 자료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사기관에 조회되는 자료에 아파트가 없는 상태로 나옵니다. 이분은 타이밍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급하게 팔고 바로 신청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건데 실제로는 심사기간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 정리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심사기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최소 3개월 전에 미리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분은 결국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시 신청하셨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완전히 정리되고 3개월 뒤에 다시 신청하셨습니다. 그때는 통과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기초연금은 못 받으셨습니다. 3개월이면 100만 원입니다. 타이밍 하나 잘못 잡아서 1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이게 바로 재산 정리 시점을 잘못 잡았을 때 생기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일 팔고 모레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심사기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 문제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실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잘못하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도로 토해내야 할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대처하셔야 합니다. 바로 소득재산 변동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환수 통보받았어요 라는 경우입니다. 한덕래님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받는 중간에 상황이 바뀌셨습니다. 아들이 하는 사업이 잘 풀려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매달 50만 원씩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걸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그냥 자식이 주는 용돈인데 신고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 확인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계속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조사 결과 아들이 보내준 생활비가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결과는 기초연금 중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받으신 기초연금을 돌려내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환수 통보입니다. 1년 동안 받으신 금액이 약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다시 토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 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자식이 주는 용돈도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하셨지만 제도상으로는 신고 대상입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집을 팔았다, 샀다,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주기 시작했다, 알바를 시작했다. 이런 모든 변화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정기 확인 조사에서 다 걸립니다. 그러면 환수 통보를 받으시게 됩니다. 받았던 돈을 다시 토해내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수만 피해도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들을 피하려면 미리 체크할 게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인의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만 65세가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습니까? 만 65세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난 지 한 달이 넘었다면 이미 한 달치를 날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하셔야 더 이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아직 안 되셨다면 생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한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20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두 번째,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배우자도 만 65세가 되셨습니까? 두 분 다 만 65세가 되셨다면 두 분 다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십시오. 한 분만 신청하셨다면 나머지 한 분도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안 되셨다면 배우자 생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날짜 한개월 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세 번째,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월급을 받고 계십니까? 알바를 하고 계십니까? 사업소득이 있으십니까? 임대소득이 있으십니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자녀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고 계십니까? 이 모든 걸 합쳐서 월 소득이 얼마인지 대략 계산해 보십시오.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략 월 5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150만 원인지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본인의 재산을 확인하십시오. 집이 있으십니까? 아파트입니까? 빌라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집값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2억인지 3억인지 5억인지 대략만 아시면 됩니다. 전세로 사십니까? 월세로 사십니까? 전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월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예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적금, 예금, 저축성 보험 등 금융재산을 다 합치면 대략 얼마입니까? 1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1억인지 대략만 파악하십시오. 자동차가 있으십니까? 자동차 가격이 대략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만 확인하십시오. 여섯 번째, 본인이 사는 지역을 확인하십시오. 대도시에 사십니까? 중소도시에 사십니까? 농어촌에 사십니까? 대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같은 광역시를 말합니다. 중소도시는 그 외의 시지역입니다. 농어촌은 읍면지역입니다. 왜 이걸 확인하냐면 지역에 따라 재산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무료입니다. 탈락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 보십시오. 종이에 적으면서 하나씩 확인하시면 본인의 상황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같이 신청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별개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면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원하시면 만 60세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하면 기초연금 감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생계급여는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못 받으십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으시고 집이 없으시거나 월세로 사시면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거급여도 신청하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같이 물어보시면 직원분이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 일자리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노인 일자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노인 일자리로 받는 급여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급여가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는 월 급여가 많지 않아서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노인 일자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해줍니다. 기초연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조사를 나오셔서 상태를 확인하시고 등급을 매기십니다. 등급이 나오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각종 감면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감면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통신비 감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감면들은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가스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신비 감면은 통신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신청하시면 한 달에 몇만 원씩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수십만 원입니다. 귀찮으시겠지만 한 번만 신청하시면 계속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 중 한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노인일자리 사업, 장기요양보험 등급, 각종 감면 제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들을 다 합치면 월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33만원, 주거급여 20만원, 노인일자리 30만원, 각종 감면 5만원, 이렇게 합치면 월 88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있으시면 월 100만원 이상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만 받지 마시고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기초연금에 대해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신청 시점입니다. 65세 생일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시면 그달은 못 받으십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영구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65세 생일 1개월 전 이 타이밍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부부 신청입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두 분 다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분만 신청한다고 배우자 것까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65세가 되시면 그때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생일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첫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재산 정리 타이밍입니다. 재산을 정리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최소 3개월 전에 미리 처리하셔야 합니다. 집을 팔거나 예금을 정리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시려면 미리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기간이 30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심사기간에 조회되는 자료에 재산이 그대로 잡혀 있으면 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팔고 모레 신청하면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핵심은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은 아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세요.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분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고 착각하고 계시다가 몇 년을 날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더 빛나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